트임 복원 이후 가장 큰 부작용은 안녕하세요, 메이트 성형외과의 김근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트임 복원과 뒤트임 복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최근에 앞트임 수술과 위트임 수술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앞트임과 위트임의 경우에는 그쪽 피부가 얇고 장력이 있는 눈 앞머리를 조작하여 교정하는 수술이잖아요. 미세한 변화에도 큰 변화를 주는 그런 수술이라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트임과 위트임 후에 겪는 부작용으로는 누워가 과도하게 노출된다거나 눈 앞머리 모양이 갈고리 모양으로 꺾여 있고 쌍꺼풀 라인이 부자연스럽게 변한다거나 아웃라인으로 보이는 손톱흉이 생긴다거나 애교 끊김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도 눈이 너무 몰려 보이거나 사납고 강해 보이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요. 또 안구건조증이나 눈시림, 통증 같은 기능적인 측면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복원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 상태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수술 계획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의 눈마다 개선하고 싶은 문제점이 다르고 복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복원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할지 계획과 수립이 꼼꼼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미세 복원, 이렇게 앞트임 흉터 복원, 흔히 제로 복원이라고도 하죠. 또 애교 끊김, 페임 복원, 그리고 과도한 누워 노출을 개선하는 누워 복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각 문제점에 맞춰서 앞트임 복원 방법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트임 부작용별로 개선 사례를 함께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유사한 분들의 수술 후 결과를 보면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분들께서 상담하러 오실 때 원하시는 연예인, 그러니까 되시고 싶은 연예인 및 실제 저희 환자 사례 사진 같은 것을 여쭤보고 또 가지고 오시고 저희도 그걸 참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환자가 원하는 얼굴의 이미지나 인상, 눈 모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환자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트임 복원 수술과 여러분들이 이제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앞트임 복원과 쌍꺼풀 재수술 같은 경우는 좀 따로 시간 텀을 두시고 따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앞트임 복원 수술을 하시면 쌍꺼풀의 앞라인만, 중간이랑 끝 말고 앞라인만 약간 변화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트임 복원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수술 전과 후를 보시면은 복원 후에 이렇게 앞라인이 약간 아웃라인 느낌에서 인아웃이나 인라인으로 변화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만으로도 앞라인이 변화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라인이 변화된 후에 나중에 쌍꺼풀 수술을 디자인하는 것이 정확도나 비대칭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동시에 권해드린다기보다는 복원 후에 최소 2~3개월이 지난 후에 쌍꺼풀 재수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앞트임 수술로 어색하게 흉터로 인한 파인흉이 생겼는데 복원 수술 후에 흉이 개선되면서 쌍꺼풀 라인도 자연스러운 인아웃 라인 느낌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원 수술로 이렇게 라인이 자연스러워졌는데 이 라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신다면 굳이 쌍꺼풀 수술을 추후에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복원 수술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쌍꺼풀을 판단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앞트임 수술로 이렇게 아웃라인 파인흉이 생겼죠.
이분 같은 경우에 미세 복원을 진행했는데요. 복원 수술 후에 앞라인이 약간 인라인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웃라인처럼 파인흉이 있는 경우에는 복원 수술로 흉이 좋아지면서 라인도 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원 수술을 하고 나서 쌍꺼풀을 판단한 뒤에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수술 디자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앞트임 복원과 윗트임을 동시에 하면 안 되냐, 난 쌍꺼풀이 얇아지는 게 싫다, 그래서 동시에 하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일단 앞트임 복원과 윗트임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트임 복원은 벡터, 힘의 방향이 막는 쪽이고요, 윗트임은 반대로 좀 트는 쪽이기 때문에 막는 것과 트는 것은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윗트임을 하시더라도 복원을 하고 난 다음에 앞머리 모양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윗트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뒷트임 복원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뒷부분에 붉은 흉터와 점막이 노출되어서 뒷트임 흉터가 남은 경우, 그리고 또한 뒷트임 후에 모양이 흔히 말하는 디귿자가 된 경우, 그리고 심한 경우 눈꺼풀이 뒤집어지는 안검 외반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뒷트임 복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구 건조증이나 눈시림, 아니면 눈물이 자주 난다거나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뒷트임 복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뒷트임 복원의 경우에 기존의 뒷트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해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을까, 혹은 모양이 디귿자에서 정상적인 둥근 뾰족 모양으로 잘 나올까, 아니면은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또 흉터를 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한번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트임 복원도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게 앞트임 복원과 마찬가지로 미세 복원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뒷트임 복원도 이제 앞트임 복원과 기본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기존의 문제점은 최대한 해결하되 눈이 최대한 작아지지 않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둥근 뾰족 모양으로 복원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뒷트임 복원도 미세 복원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절개도 좀 최소화되고 박리하는 범위도 최소화되기 때문에 복원으로 생기는 붓기나 흉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뒷트임 복원을 하신 실제 환자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뒷트임 수술로 인해서 끝부분, 뒷부분에 이렇게 빨간 붉은 점막이 노출되는 흉터가 생기고 좀 부자연스러운 이 눈꼬리 모양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미세 복원으로 뒷트임 복원을 시행을 했고요. 수술 후 일주일째 붓기가 약간 있지만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게 뒤에 모양이 둥근 뾰족 모양으로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변화되셨고요. 붉은 점막이 노출된 흉터도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 복원으로 진행하게 되면 붓기나 멍도 최소화될 수 있고 눈이 작아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뒷트임 복원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트임 복원의 수술 원리는 점막이 들뜨고 붉게 노출되거나 벌어진 부위에 붉은 흉이 생긴 부분을 주위의 정상적인 근육과 조직으로 채워주고 재건을 해준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흉터나 유착을 완전하게 꼼꼼하게 풀고 최대한 피부 여유를 확보하고 근육과 인대를 속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겉복원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다시 재발하거나 벌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거치면 벌어지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일부러 과복원을 하거나 더 많이 이렇게 복원을 하지 않습니다. 괜히 과복원을 했다가 벌어지지 않으면
답답한 눈으로 계속 지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복원을 하지 않고 최소량만, 꼭 필요한 양만 자연스럽게 복원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뒤트임 복원 역시 절개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흉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흉터는 개개인의 살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뒤트임 복원할 때 절개가 진행되어서 봉합되는 부위는 피부 텐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심한 흉터가 남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유착이나 흉터를 충분히 꼼꼼하게 최대한 풀어서 피부 에어를 최대한 확보하기 때문에 텐션이 강하게 걸리지 않도록 저는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뒤트임 복원을 하는 부위는 짙고 들어가 있고 어두운 부위에 절개 부위가 있어서 아무래도 앞트임 복원보다는 흉이 더 잘 안 보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남은 흉터는 대개 눈꼬리 주름에 가려지고요. 충분한 회복기를 거치면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옅어지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뒤트임 복원도 미세 복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세 복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절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개가 긴 경우보다는 흉터가 생기는 리스크가 적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 뒤트임 후에 부작용이 생겨서 뒤트임 복원을 시행했던 케이스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뒤트임 수술로 뒤쪽에 보시면 빨간 점막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흉터도 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의 모양도 우리가 흔히 부작용으로 말하는 디귿자 모양의 어색한 눈꼬리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뒤트임 복원을 시행했고요. 미세 복원으로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게, 그리고 또한 기존의 흉터나 붉은 점막은 최대한 가려져서 눈이 자연스러워지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후 보시면은 붉은 점막 흉터도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눈꼬리 모양도 디귿자에서 둥근 뾰족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 복원으로 진행해서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눈매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트임 복원 흉터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지금 수술 후와 같이 눈에 잘 띄지 않고 흉터로 인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정도로 흉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이분도 앞트임 복원과 뒤트임 복원을 동시에 진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일단 앞트임 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보시면 붉은 점막, 누오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좀 인상도 날카로운 느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세 복원을 통해서 앞에 누오 노출과 인상을 부드럽게 하는 쪽에 초점을 두어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보시면은 붉은 흉터, 점막이 노출되어 있고 디귿자 모양의 변형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트임 복원 같은 경우에도 미세 복원을 통해서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앞트임 복원과 뒤트임 복원을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도 미세 복원을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문제점이 많이 해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앞트임 복원과 뒤트임 복원을 동시에 진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우선 앞쪽을 보시면은 이전에 앞트임 수술로 노후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고 앞머리도 좀 부자연스럽고 애교 끊김도 관찰되고 전체적으로 조금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앞머리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 뒤트임 부작용으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어색한 눈꼬리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도 미세 복원을 통해서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으면서 기존의 뒤트임이나 앞트임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요. 수술로 보시면은 과도한 누오 노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애교 끊김, 애교 패임도 개선되셨고요.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게 모양도 둥근 뾰족 모양으로 잘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트임 같은 경우도 디귿자 모양의 변형이 자연스러운 둥근 뾰족의
정상적인 눈 모양으로 변화돼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트 성형외과의 김근식 원장이었습니다.